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우주 이야기를 읽어주는 우주아줌마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 위성을 많이 가진 행성으로 누가 위성부자 1등이 될 것인지 앞다투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성의 위성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4개의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도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 위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성이 많은 목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우주아줌마의 목성편을 시청해주시고,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4개 중 생명체가 살 것으로 기대되는 위성 유로파가 궁금하신 분은 우주아줌마 유로파 편을 시청해주세요. 우리 지구는 위성이 딱 1개, 달이 있어요. 목성의 달인 위성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95개랍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과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4개의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무척 놀랐죠. 갈릴레이가 발견한 4개의 위성은 갈릴레이 위성으로 불렸어요. 이 4개의 위성의 이름은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입니다. 간단하게만 알아보자면 유로파라는 위성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곳이고, 가니메데라는 위성은 태양계 행성들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이죠. 칼리스토라는 위성은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4개 중에서 가장 목성에서 멀리 있고, 이오라는 위성은 화산 활동이 엄청난 곳입니다. 가니메데 위성부터 오늘은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니메데라는 위성은 엄청 큰 위성인데요. 태양계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이에요. 얼마나 크냐면요. 태양계의 행성인 수성보다도 크답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보다 지름이 51% 더 크고 질량도 약 2배가량 큽니다. 가니메데는 목성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공전 주기가 약 7일 정도 걸려요. 가니메데는 태양계 위성들 중에서 스스로 자기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위성인데요. 가니메데는 철이 풍부한 액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액체 핵이 이동하며 생기는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유럽 우주국에서 2023년 4월에 발사한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 주스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칼리스토, 가니메데를 탐사할 계획인데요. 얼음 위성 탐사선 주스는 약 2031년쯤 목성의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고, 얼음 위성 3개를 접근 통과하며 칼리스토, 유로파 행성을 가깝게 지나치면서 탐사하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2034년쯤에는 가니메데의 궤도에 들어가 가니메데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는 가니메데에 충돌하며 임무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니메데는 궤도 공명을 하고 있는데, 궤도 공명이라는 건 공전하는 두 천체가 공전 주기로 인해 서로에게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중력적 영향을 일으킬 때 발생해요. 두 천체가 서로를 중력으로 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가니메데, 유로파, 이오가 1대 2대 4의 궤도 공명을 하고 있는데, 가니메데가 목성을 한 바퀴 돌 때 유로파가 목성을 2바퀴를 돌고, 가니메데가 목성을 한 바퀴 돌 때 이오는 목성을 4바퀴 돈다는 것입니다. 가니메데도 유로파처럼 얼음 지각으로 되어 있어요. 얼음과 암석이 비슷한 비율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가니메데 역시 지하에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1994년에 갈릴레오 우주선이 가니메데를 지나쳐가면서 위성에 있는 바다를 확인하였죠. 가니메데에는 여러 층의 얼음, 암석 멘틀에 가까이 있는 여러 층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것도 예상되고 있는 위성 가니메데. 물과 암석, 얼음 같은 것은 생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4개 중 칼리스토라는 위성은 4개의 갈릴레이 위성들 중에서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인데요. 지구에서는 참 멀리도 있지만 운이 좋을 때 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칼리스토는 태양계의 모든 위성들 중에서 3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목성은 덩치 큰 행성이니만큼 위성도 덩치가 큰 위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죠? 칼리스토는 목성이 만들어지고서 목성 주변에 남아있던 기체들과 먼지들이 느리게 모이면서 칼리스토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안쪽은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고 지각은 얼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칼리스토 깊이 100km가 넘는 지하 바다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안쪽에 물 같은 바다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음으로 이루어진 얼음 암석층이 대략 300km 정도 매우 두꺼울 것이라고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과거에 소행성 같은 천체와 충돌했던 흔적도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태양계에서 충돌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위성이기도 해요. 새로운 충돌구가 오래전에 있었던 충돌구를 지우고 그 위에 새롭게 충돌구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칼리스토는 목성의 위성들 중에서 가장 방사능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 미래의 사람들이 목성계로 탐사를 가게 된다면 기지를 세울 만한 장소로 눈여겨보고 있는 위성이랍니다. 지구의 달에도 기지를 세우려는 계획들이 지금 있는데 이 역시도 화성 등의 더 먼 우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 위함이죠.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 역시 목성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방사능도 낮고 지질 상태도 안정적이어서 다른 위성 탐사를 하기에도 좋고 칼리스토까지 타고 온 우주 탐사선을 재정비하고서 목성의 중력 도움을 받아 외태양계로 향할 수도 있는 유인 외행성 탐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지구 바로 옆에 있는 화성에 사람이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언젠가 먼 미래에는 목성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기대되면서도 거대한 행성 목성 근처로 간다고 상상을 해보니 우주 아줌마는 사실 좀 무섭기도 합니다. 칼리스토를 제외한 가니메데, 유로파, 2호 위성은 서로 중력 영향을 미치는 궤도 공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칼리스토는 궤도 공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른 새 위성과 공정 궤도가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 위성 4개 중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위성은 이오라는 위성인데요. 이오는 갈릴레이 위성 중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이오는 달보다 약간 더 크고 유로파보다는 질량과 부피가 모두 조금 더 큽니다. 밀도라는 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오의 밀도는 달보다도 밀도가 높습니다. 목성의 중력 때문에 이오 내부에 열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이오는 화산에서 용암이 흐르고 여전히 계속해서 활동 중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화산을 말하는 활화산만 4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지구의 화산으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매우 큰 화산이라고 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이오를 탐사했을 때 표면에서 가스 기둥이 분출되는 모양이 찍힌 사진도 있었어요. 이오의 표면에는 100개 이상의 산이 있는데요. 이 산들 중 일부는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크고 높다고 합니다. 외태양계에 있는 위성들은 대부분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인데 이오는 철과 철핵을 둘러싼 규산염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건 마치 외태양계가 아니라 내태양계의 행성들에 있는 것과 비슷해서 무척 특이하죠. 우주 아줌마는 이오 사진을 보면 자꾸 파인애플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피자 같다고도 하고 상한 오렌지라고도 합니다. 이오는 화산 폭발로 파편들을 날려버리면서 용암을 흐르게 하고 이오의 표면을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초록색 등의 황화합물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활발한 지질 상황을 갖고 있는 이오는 특이한 점이 많죠.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뿐만 아니라 2000년에 카시니 하이원스호가 그리고 2007년에 뉴 호라이즌스호가 목성을 지나치면서 이오를 관측했고 허블 우주망원경도 이 특이한 위성 이오를 여전히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오는 목성을 공전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유로파가 목성을 한 번 돌 때 이오는 2번 돌고 가니메데가 목성을 한 번 돌 때 이오는 4번이나 돌고 옵니다. 만약 목성의 위성들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위성들이 목성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 목성을 태양처럼 또는 달처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모두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성이 현재 유로파라서 특히 지구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위성인데요. 아직은 미생물 정도가 살고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추측을 하고 있지만 바다는 너무 깊고 넓어서 우리 지구에 바다가 있으면서도 우주만큼도 우리 지구의 바다를 모른다는 말도 있어요. 지구 바다의 깊은 바다 심해에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목성의 얼음 위성들의 그 아래에 바다가 있다면 겨우 미생물 정도가 아니라 신기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듭니다. 유로파에 대한 탐사와 더불어 목성계 위성들의 탐사까지도 얼른 알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성 탐사선인
준호는 목성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아내고 있지만 목성의 위성에 대해서도 근접 통과를 하며 여러 정보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을 속속들이 알아내러 갈 탐사 계획들이 있으니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에 대한 정보를 기다려 보아요. 우주아줌마는 다른 우주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또 만나요.